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의원들은 상당한 모험입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면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공천받기가 거의 힘들 겁니다. 반면 원로들은 다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제 별로 자리 욕심도 없는, 이제 야당인데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 원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다선 의원, 정치 경력이 화려하지만 한때 별명이 엽기수석, 상당히 재기발랄한 유인태 전 의원, 이 방송 패널로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주 영민한 분입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사실상 거론했습니다. 이어 오선 의원 이상민 의원도 불교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습니다. 자, 연초 신년 인사회, 민주당 새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 서서 토끼굴을 3개는 파야 된다. 토끼는 굴을 3개는 판다. 플랜 B, 플랜 C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긴장시켰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 문희상에 이어서 이제 유인태, 이상민, 원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분위기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은 서른 의원같이 이 이낙연계의 좌장이라든가 정세균계의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물론 친문 최재성 의원도 얼마 전 새해에 비판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이 지지율 다 까먹었다고.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위기입니다. 작년 11월 12월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대놓고 까는 사람은 드물었는데 이제 개나 소나 깝니다. 왜? 분위기가 무르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정치검찰 규탄 장외 집회를 연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이 자기 범죄 의혹을 변명하고 다니느냐? 이 민주당 망하게 할 일이 있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당과 개인의 범죄 이 방어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이 이제 점점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가뜩이나 지금 숨겨놓았던 재산들, 이 김만배의 재산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발언들 반박하기 힘들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연초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교토 3굴 발언을 시작으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 이 민주당의 원로급이 잇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검찰 소환 10일에서 12일 정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그건 두고 봐야죠. 결국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걸 봐야죠. 민주당 의원들도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잖아. 그런데 적어도 본인들이 지금 부임하고 있는데 우선 측근들이 어떤 비리가 확인된다고 치더라도 비록 이재명 대표는 결백하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측근들이 그렇게 했다고 치면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측근들, 가족들이 이렇게 구속이 되고 하면 대국민 사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버티는 게 뭡니까? 원래 그런 인간입니까?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이 결백을 믿는다고 그러고 계속 그 사람들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저기 소환당할 때 옹호를 해왔잖아요. 비호를 했잖냐. 심지어 당까지 나서서 당 대변인이
조장인이 어쩌니 했잖나.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겠죠. 자, 오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리스크가 총선을 막 앞두고 당 전체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그런 우려를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 이것은 뜻밖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그래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당대표 이재명으로 총선 못 치릅니다.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수 쳐야죠. 아, 그래 이재명 대표로 한번 치러봐라. 부패한 정당과 붙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대표 보고 당신 물러나시오. 사법적 의혹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물러나라고 하기에 너무 섣부른 것 아니겠냐고 반문한 후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자신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당을 자기 무슨 방탄막으로 쓰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자,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자제하고 자중할 필요가 있다.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무고함을 밝히는 게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네가 대변인이나 최고위원들이 네 무죄를 주장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성남시장 그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면 진짜 민주당은 비과학적 정당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총선의 장수가 이재명이라면 정말 할만합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은 이번 주가 피크입니다. 이번 주 이 자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의 재판이 13일 재개되고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이재명은 검찰에 출석합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